우원식 네. 첫 번째 거의 뉴스. 국회의장. 네. 나는 거의 국회의장. 그러네요. 나는 우원식에 투표했다입니다. 이거 뭐 그러니까 스스로 투표 이게 비밀 투표였는데 네네. 공개한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원식 후보가 지금 국회의장 후보가 된 예. 거잖아요. 그럼 투표하는 사람이 당연히 있었겠죠. 그렇죠. 할 수도 있지. 근데 나는 우원식에 투표했다가 뉴스가 나오는 상황이 된 거예요. 어떤 상황이냐.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제가 속죄와 사죄의 어떤 우원식 당선 역사를 봤잖아요. 예. 근데 민주당이 그 이후에 굉장한 진통을 앓고 있습니다. 추미애 당선자를 지지했던 강성 당원들이, 강성 지지자들이 대거 탈당을 했어요. 1만여 명 정도가 탈당 신청서를 내고 나 이 조국 혁신당으로 간다 이것들아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이제 이런 불만들을 막 내놨거든요. 우원식을 찍은 수박을 색출해라 이제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어요. 예. 민주당의 지지율이 한 5%포인트 이상 떨어지기도 했고 여러 가지 이제 징표들이 나왔죠. 누가 봐도 이건 당에 서운한 사람이 많은 상황이다. 네. 근데 이런 가운데 몇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아주 자잘한 것들 쭉 모아보려고 하는데 네. 첫 번째 이제 이재명 대표의 당비 발언이 있어요. 당비. 네네. 여러분 서운한 거 너무 잘 안다. 그렇지만 당을 나가지는 마시고 돈을 끊어라. 이제 이게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였어요. 네. 당비를 내지 마시라. 그 서운한 마음은 그렇게 표현하시되 나가지는 마시라. 당 한 번 나가면 들어오기 굉장히 힘들다. 떠나지 말아달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당원들을 달랬어요. 이게 약간 유머러스한 뉘앙스. 네, 이제 그때는 어떤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그렇게 싫은 너의 마음 나도 알아. 그렇지만 그냥 한쪽 뺨만 때려. 뭐 이런 정도의 그냥 뉘앙스였어요. 당원은 유지해달라. 네. 그 떠나지는 말아줘 이런 이야기였는데 네. 그 다음 또 나왔던 게 정청래 우원식 설전이었어요. 어. 뭐였냐면 정청래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당원이 주인인 정당인데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상처받은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미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진해야 한다. 아하. 근데 보세요. 내가 우원식 당선자라고 생각하면 혹은 우원식 그 후보를 찍은 국회의원들이라고 생각하면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쁘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우원식 의원이 얘기를 했어요. 이거 뭐 하는 거냐고. 내가 뽑힌 게 사과할 일이야? 사과할 이런 일이야? 입장이죠. 미안하다고 할 일이야? 상처받았다고 할 일이야? 그러면서 이제 우원식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당연히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추미애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이 당연히 있었을 수도 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에요. 특히 수석 최고위원이 이렇게 말하는 건 부적절하다. 이게 오히려 당선자들의 판단과 당원을 분리시키려고 하는 갈라치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네. 서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가면서 그건 한 차례는 봉합이 됐습니다. 예. 세 번째 여기서 등장해야 될 사람이 또 하나 있어요. 우원식 후보와 함께했던 추미애 후보가 네. 이야기를 합니다. 성질대로 다 안 되더라. 맞아. 근데 이제 어제 화제가 됐죠. 이 맥락은 내 성질대로 다 안 되더라. 와우씨 이게 아니라 예. 이제 그 이성윤 당선자 출판 기념회에 간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잘 지내시냐 어떻게 지내시냐 이야기를 쭉 풀다가 이제 제가 세상 살아보니까 성질대로 다 안 되더라. 그러니까 나 역시 욱하는 마음도 있고 용서가 안 되기도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한번 응징해줘야지. 니네 나 없이 잘 살아봐. 이런 마음이 불쑥불쑥 일어난다. 아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저도 이렇게 남아있지 않느냐. 그러니 절대로 당을 떠나지 마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핵심은 절대로 당을 떠나지 마시라지만 기사 제목은 성질대로 다 안 되더라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죠. 추미애 당선자까지 나왔습니다. 예. 그런 가운데 이제 어제 김성환 의원이 또 등장을 한 거예요. 네. 나는 우원식에게 투표했다. 지금 글 저희가 화면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지금까지 이제 계속 강성 지지자들 위주로 이제 메시지들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뭐 상처받은 사람한테 뭐 안타깝고 뭐 위로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아니 내가 우원식에게 그래 투표를 했다. 왜 투표를 했는지에 대한 본인의 판단을 페이스북에 쓴 거예요. 아하. 나도 우원식이라는 사람 오래 봐왔고 이 사람이 국회의장 잘 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단 한 번도 이 사람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과 당의 이익을 훼손한 적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국회의장에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판단을 한 것이지 이게 무슨 뭐 당심과 당 원심의 괴리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건 굉장히 지난번과 달라요. 체포동의안 그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지난해 9월에 있었잖아요. 이제 그때는 서로 나는 가결 아니야. 나는 부결 찍었어라고 이제 인증을 하거나 막 억울해하거나 이런 분위기들이 많았고 가결 찍은 사람들은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이제 조직화돼 있었는데 김성환 의원 이번 거는 아니 우원식 후보를 찍을 수도 있고 우리는 이런 판단을 해서 가장 좋다고 생각한 건데 이걸 가지고 너무 뭐라고 하는 거 아니다라는 이제 반박을 한 거죠. 근데 다만 김성환 의원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
당원의 권리가 더 확대돼야 된다는 취지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라고 네. 하면서 이제 알리바이를 남겼어요. 그게 알리바이. 네, 그게 하나 있고 또 이 가운데 한 발언이 하나 더 나옵니다. 김진표 의장 예. 있잖아요. 이제 의장이 며칠 안 남았는데 어제 마지막 기자 간담회를 했어요. 아, 퇴임. 네,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극단적 팬덤 정치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대를 배제하며 공격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 팬덤 정치의 폐해가 너무 크다. 그러면서 되게 이분이 평소에 하지 않았던 센 발언을 했는데 당원이 국회의원 당선에 기여하는 득표율은 5%밖에 안 될 것이다. 어허. 나머지 90에서 95%는 당원도 팬덤도 아니라 일반 국민이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당원이나 자기를 공천해준 정당에 충성하기 이전에 국민과 유권자의 눈을 바라보고 정진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김진표 국회의장 평소에 어떤 언어 습관은 굉장히 좀 뉴트럴한 네, 게 많았는데 본인의 센 발언을 의견을 했네요. 세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본인 의견을 김진표 의장이 이 정치 인생 중에 말한 건 유일하게 내각제 개헌해야 아, 한다. 예. 진심이 담긴 발언 그거 하나 종교인 과세하지 말아야 돼. 네. 이 정도였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는. 네. 근데 이제 마지막 가면서 이제 쓴소리를 남기고 간 아하. 거예요. 물론 네, 최은경 기자의 그냥 분석입니다. 아까 그거. 뭐요? 센 발언한 거, 종교인 과제 등등. 좀 본인은 좀 불쾌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지를 아 근데 이제 남겨두겠습니다. 확실하게 김진표 의장이 진심을 담아서 하고 싶었는데 음. 끝끝내 하지 못했던 것은 내각제 개헌이에요. 음, 그건 확실합니다. 그 김진표 의장님이 그거 뭐라고 하지 않으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발언을 보면 당연히 또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 아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냈냐? 네네. 이 앞에 지금 뭐 이재명, 추미애, 우원식 이 얘기를 왜 꺼냈냐? 네. 김진표. 이게 이제 거대한 패러다임을 둔 싸움인 것 같아요. 아하. 그러니까 지금 뭐 강성 지지자가 당을 좌지우지한다, 아니 당원권을 강화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네. 그러니까 당을 바라보는 그 당원들의 시각과 권리 의식이 완전히 달라진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국민들 대부분이 있고 그 중에 이제 당원이 일부가 있었는데 이제는 당원들을 막 전도하듯이 모집하잖아요. 우리 네. 전당대회 할 때 그때 1,000원만 내면 너네도 당원할 수 있어. 그러면서 음. 권리당원 기준을 확 낮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주 특정 누군가가만 당원을 하는 게 아니라 한 100만 명이 넘어요 민주당 당원이. 국민의힘 당원도 80만 명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적은 숫자가 아니긴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직접 그 더더군다나 소통 창구가 엄청나게 많아지면서 내 의견을 매우 강하게 피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창구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분들의 그 권한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게 사실이고 그게 그 의원 기반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이재명 대표가 택했던 이 당원권 강화가 그 자신의 당내에서 입지를 강화하는 방식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되니까 당을 이제 좌지우지하는 것이 당원들의 일이 돼버렸다 이런 비판들도 나오는 거고 아니 그게 당연히 지금의 흐름이다. 이제 더 이상 당의 관계를 뭐 수동적으로 당원들이 그냥 따라가고 투표하고 뭐 의원들이 시키는 대로 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이제 싸움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있다. 거죠. 아하. 이제 그런 가운데 지금 민주당은 어떤 길로 가고 있느냐. 어제 이제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워크숍을 열었는데요. 네. 워크숍 열면은 전 그 의원들 당선자들이 다 모입니다. 그리고 안 입던 그 PKT 카라티 같은 거 입고 하잖아요. 티셔츠 혹시 사진 네, 있는? 사진 있습니다. 왜 하얀색을 했을까? 아무튼 대동단결해서 이제 예. 모였는데 1박 2일 주로 같이 모여가지고 서로 이제 얼굴 인사도 하고 초선들 쭉 누구누구 인사들도 하고 그다음 예. 분과를 나눠가지고 토론을 해요. 내 전문 분야가 있는 곳에 가서 토론을 하면서 우리가 다가올 1년 그다음에 향후 4년 어떤 것들을 당이 정책을 만들어 갈 것인가 어떤 법안들을 주요 통과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뭐 정책위 의장도 이야기하고 당연히 당대표도 얘기하고 뭐 상임위원장이 되고 싶은 사람들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같은 방향을 서로 논의해서 가야지 나는 이거 하고 싶은데 너는 이거 하고 싶은데 막 서로 170개 이야기 180개 얘기를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선 과제들을 이야기하는데 이 과정에서 무슨 얘기했냐 민형배 전략기획위원장이 얘기를 네. 했어요. 앞으로 우리는 그 당원권을 더 강화하고 당원 민주주의를 더 강화하려고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당원권을 강화할 수 있는 그 조직도 새로 신설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하. 그러면서 이제 뭐 국회의장 투표에 당원 의사를 반영할 수도 있다든지 뭐 이런 정도로 직접적으로 당원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채널을 강화하고 그걸 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아까 김진표 의장이 말한 것과는 좀 대치되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고 그렇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워크숍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네. 방금 속보로 나온 게 네. 이제 민주당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결의문이라고 해서 이제 워크숍의 어떤 아, 그 결과가 나왔는데요. 네. 여러 가지 이게 문서로 나왔습니다. 공유가 됐는데 이제 더불어민주당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전원은 국민이 주신 총선 민의를 무겁게 받들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라고 하면서 몇 가지를 이렇게 하나 이렇게 다 하나라고 붙이면서 하잖아요. 결의문에서는. 근데 첫 번째로 든 것이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비롯해서 개혁 법안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며 당면하여 해병대원 특검법을 관철하기 위해서 역량을 집중한다. 그러니까 해병대 그 최상병 특검법을 가장 첫 결의 사항으로 내걸었다는 점도 좀 주목해 볼 만한 부분 같네요. 네, 그리고 여기도 들어있네요. 네. 보니까 당원 중심 민주당을 만드는 길에 더욱 노력한다. 네. 당원은 민주당의 핵심이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총 4가지 결의 내용이 나왔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해병대 특검법 관철이고요. 말씀하신 부분 네 번째로 당원 중심 민주당. 네. 이거를 결의문에 넣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네요. 네, 그리고 오늘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이 있잖아요. 15주기인데 예. 이재명 대표가 여기 참석한 뒤에 오후에 어디로 가냐면 부산으로 가가지고 어허. 당원들과의 난상 토론 행사를 또 갔습니다. 그러면서 당원 주권 시대를 주제로 해서 컨퍼런스를 열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재명 대표가 이제 더 당원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근데 당내에서 아마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계속 이걸 두고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큰 패러다임이라고 말하니까 이게 좀 우리가 이 사안을 어떻게 바라볼지에 대한 네. 좀 눈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죠? 최영경 기자 기존의 혹시. 당이 움직이는 방향과 네. 지금 당이 움직이는 방향이 많이 다른데 이제 네. 이렇게 가야 된다는 사람들의 주장이 조금 더 힘이 지금 실려 있는 상황이고 예. 내부에서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다 직접 민주주의로 할 수는 없어. 그 당원들이 있지만 국민들을 바라보기도 해야 돼라는 또 이제 반대파가 있기 때문에 그 갈등이 계속 당내에서 있을 거예요. 네. 네, 그걸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다. 네, 화면 좀 띄워주세요. 다시 한번 속보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 이게 또 빨리 저희는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그래픽으로. 네네. 네, 바로 PPT를 넣었는데요. 네. 결의 내용이 하나, 둘, 셋, 네 개인데 이 중에 첫 번째가 해병대원 특검법. 네. 두 번째는 이제 민생. 민생보다 해병대원 특검법 중요하게 했다는 점도 눈여볼 만하고요. 네. 세 번째는 이제 시대 변화를 선도하면서 뭐 인구나 디지털 전환. 네 번째가 최은경 기자가 방금 큰 맥락을 설명해준 그 당원 중심의 민주당 눈여겨볼 만합니다. 그렇군요. 최은경 기자가 아주 시적절 이게 나올 줄 알고 타이밍 맞게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민주당은 이게 가장 중요한 예. 사안이에요. 지금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이제 이 얘기들을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다. 어떻게 네. 진행되는지. 이 눈을 갖고 네. 계속 지켜보도록 하고요. 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